국제무술대회에서 한국 소녀가 일본 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태권도가 시대에 뒤처진 무술이라며 무시했어요. 태권도는 시대에 뒤처진 무술이야. 한번 실력 차이를 보여줄까? 그때였어요. 타나 감독이 서연을 일본 최강 선수와 붙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연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한국 선수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갑자기 서연이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완벽한 태권도 기술로 일본 선수를 제압했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저 애가 누구지? 결국 오만했던 일본 감독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약해 보인다고 무시당했던 소녀의 진짜 실력.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부는 10월의 어느 날, 김서연은 낡은 가방을 메고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지금도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아팠어요. 부산의 작은 도장에서 할머니와 함께 태권도를 배우던 평범한 일상은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연은 지하철역 벽에 붙은 큰 포스터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제3회 서울국제청소년 무술대회 참가자 모집. 화려한 색깔의 포스터 속에는 각국의 무술 선수들이 멋진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진정한 태권도 정신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사흘 후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거대한 체육관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최신식 시설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체육관 한편에서 훈련 중인 일본팀의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하얀 가라테 도복을 입은 선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기합 소리를 내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죠. 바로 일본 가라테계의 전설, 타나 감독이었습니다. 타나 감독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체육관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요즘 태권도는 이미 시대에 뒤처진 무술이야. 화려한 발차기만 있을 뿐 실전성은 떨어지지.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서연은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가르쳐주신 태권도를 모독당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작게 중얼거린 서연의 목소리는 체육관의 웅성거림 속에 묻혀버렸어요. 서연이 구석진 곳에서 혼자 준비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본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다가왔어요. 아야였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의 그녀는 지난해 일본 고등부 가라테 챔피언이었죠. 아야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애도 참가할 수 있나? 도복도 낡았고 체격도 너무 작잖아. 한국에서 온 거 아니야? 태권도 하는 애들은 다 저렇게 왜소해. 에이, 그래도 너무하네. 저런 상태로 대회에 나와도 되는 거야? 그들의 웃음소리가 서연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부산에서 가져온 오래된 도복을 내려다보며 서연은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작은 고시원에서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다른 선수들은 모두 대단해 보이는데 저는 너무 보잘것없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태권도는 남과 비교하는 무술이 아니란다. 너 자신과 싸우는 무술이야. 하지만 할머니,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태권도를 기억해라.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마음가짐이고 정신이란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부산의 작은 도장에서 할머니와 함께하던 따뜻한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다음날 대회 규칙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넓은 강당에는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팀별로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혼자서 맨 뒤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타나 감독이 일본팀 선수들과 함께 입장했을 때 강당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다른 나라 선수들도 일본팀의 위세에 주눅이 든 것 같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각국 무술의 우수성을 겨루는 자리입니다. 특히 동양 무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주변 선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일본 팀이 이번에도 우승하겠네. 태권도는 요즘 많이 약해진 것 같아.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맞아. 가라테가 훨씬 실전적이지.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권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이 평생 배워온 태권도가 이렇게 무시받는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서연은 혼자서 체육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해진 공간에서 서연은 천천히 품새를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전통 품새였습니다. 하나, 둘, 셋. 동작 하나하나에 할머니의 가르침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아, 태권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기술은 나중이고 먼저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서연은 눈을 감고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부산의 작은 도장, 나무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할머니,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서연의 목소리가 텅 빈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타나 감독이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한국 태권도구나. 동작이 참 화려하네. 서연은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어떨까? 화려함과 실력은 다른 문제니까.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겠지. 태권도의 한계를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묘한 악의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마치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타나 감독이 사라진 후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불안함과 동시에 이상한 각오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꼭 해낼게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중얼거린 서연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시험을 앞두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대회 첫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예선 경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선 대진표를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강력한 선수들은 모두 균형 잡힌 대진을 받았는데 서연만 유독 약한 상대들과만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나만?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오히려 첫 대회라 배려해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대회 관계자 사무실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타나 감독이 심판장과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 그 아이 말입니다. 태권도 선수라고 하던데. 아, 김서연 양 말씀하시는군요. 어떤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만 한국 태권도의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심판장은 타나 감독의 미묘한 미소를 보며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시군요. 교육적인 목적이라면... 물론입니다. 젊은 선수들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됐어요. 첫 번째 예선 경기장에 도착한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메인 경기장이 아닌 가장 작은 연습장에서 경기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관중석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예선이라 그래요. 본선부터는 메인 경기장에서 하니까 걱정 마세요. 서연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부산에서 할머니와 함께 봤던 대회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가 화려한 무대에서 열렸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텅 빈 관중석을 바라보며 서연의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 준비실에서 서연은 혼자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회 관계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서연 양, 혹시 다른 종목으로 변경할 생각은 없나요? 네? 갑자기 왜요? 아, 그게 태권도 말고 다른 무술도 많잖아요. 검도라든지 유도라든지. 서연은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싶어서요. 관계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메인 경기장에서는 일본 팀의 화려한 시범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야가 완벽한 가라테 품새를 선보이자 관중들의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어요. 타나 감독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선수들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가라테야. 실용적이고 강력하지. 감독님, 한국 태권도 선수는 어때요? 글쎄, 곧 알게 될 거야. 현실이 어떤 건지 말이야. 일본 팀 선수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구내 식당에서 혼자 한식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치와 나물들이 들어있었어요. 고향 맛이 그리워서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죠. 그때 아야가 친구들과 함께 서연의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와, 저 냄새 좀 봐. 뭔가 이상하지 않아? 김치 냄새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 여기서 저런 걸 먹어도 되나? 다른 사람들 생각도 좀 해야지. 서연은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음식이었는데 이렇게 비웃음을 받다니. 할머니! 작게 중얼거린 서연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개인 연습을 하고 있는데 몇몇 일본 선수들이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SNS에 올려도 될까? 당연하지. 한국 태권도 수준이라고 해시태그 달자. 크크크, 진짜 약해 보인다. 그들은 키득거리며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도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일 있을 8강전 상대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서연 양, 대진표가 조금 변경됐어요. 네? 갑자기요? 상대방이 부상을 당해서 대신 일본의 유키 선수와 경기하게 됐어요. 서연은 유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유키는 일본 팀의 2인자로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 한 명이었거든요. 아야, 다음으로 강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죄송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관계자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날 밤 서연은 고시원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께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유키, 어떻게 이겨야 하지? 인터넷에서 유키의 경기 영상을 찾아봤는데 정말 대단한 실력이었어요. 빠르고 정확한 기술, 강력한 파워, 모든 것이 서연보다 뛰어나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태권도는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니야. 네 자신과 싸우는 거란다. 할머니, 제가 너무 약한 건 아닐까요? 혼잣말을 하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언론진도 여러 명 보였습니다. 오늘 한일전이 있다면서요? 태권도 대 가라테. 흥미로운 대결이겠네요. 서연은 갑자기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쏠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관심은 따뜻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이길 수 있을까? 글쎄, 일본 가라테가 훨씬 실용적이지 않나? 태권도는 요즘 스포츠화돼서 실전성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준비실에서 도복을 갈아입으며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한 눈빛. 이게 정말 나인가?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태권도 정신을 떠올리며 서연은 천천히 심호흡을 했어요. 할머니, 저 할 수 있겠죠? 거울 속 자신에게 묻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곧 시작될 경기를 앞두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진짜 시험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대회 3일째 아침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언론진이 몰려들었습니다. 타나 감독이 단상에 올라서자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의미 있는 경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집중됐어요. 동서양 무술의 진정한 실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전통과 현실, 이론과 실전의 차이를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권도는 화려하지만 실용성이 부족합니다. 반면 가라테는 실전에 최적화된 무술이죠. 오늘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서연은 대기실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가르쳐준 태권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독당하다니. 기자회견이 끝나자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도의 방향은 정해져 있었어요. 오늘 오후 열릴 한일 무술 대결에서 한국 태권도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가라테의 압도적 실력 앞에서 전통 태권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모든 보도가 서연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다루고 있었어요. 서연은 뉴스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한편 일본팀 훈련장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유키가 샌드백을 치는 모습을 보며 동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유키, 오늘은 정말 쉬운 경기겠네. 그래도 상대방을 존중해야지. 최선을 다할 거야. 존중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실력 차이가 너무 크잖아. 유키는 일본 고등학교 가라테 3연패 챔피언이었습니다. 키 170cm의 탄탄한 체격에 빠른 스피드와 강력한 파워를 겸비한 완벽한 선수였어요. 이번 대회 우승 후보 1순위이기도 했죠. 유키야, 오늘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야. 가라테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무대란다. 네, 감독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키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주변 분위기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대회장 한편에서 서연은 혼자 조용히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그때 한국 무술계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부담 갖지 마. 경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네? 너무 일찍 큰 무대에 나선 것 같아. 패배해도 창피한 일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해. 선의의 말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독처럼 들렸어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관계자는 말끝을 흐리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 서연은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질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할머니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는지 기억하나? 네,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맞아. 그때 네가 할머니를 지키고 싶다고 했지. 그 마음이 진짜 태권도의 시작이었단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네 마음속에 있는 진짜 태권도를 믿어라. 할머니, 저 할 수 있을까요? 내 손녀가 못할 리 없지. 너는 내가 키운 아이야.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경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메인 경기장은 관중들로 가득 찼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곧 시작될 한일 무술 대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키 선수는 이번 대회 최고의 우승 후보죠. 반면 한국의 김서연 선수는 아직 국제대회 경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 선수 몇 살이야? 너무 어려 보이는데. 실력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 좀 안쓰럽네. 그래도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서연은 대기실에서 이런 소리들을 들으며 주먹을 떨었어요. 동정어린 시선들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됐습니다. 선수 입장.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관중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유키가 먼저 등장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로 경기장에 나타난 그녀를 보며 관중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어요. 유키. 일본 응원단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서 서연이 등장했어요. 하지만 박수 소리는 훨씬 작았고 오히려 걱정스러운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저 아이 괜찮을까? 너무 왜소해 보이는데.
서연은 링 중앙으로 걸어가며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수천 명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들 대부분이 동정이나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작게 중얼거린 서연의 목소리는 웅성거리는 관중 소리에 묻혔어요. 경기 시작 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유키 선수, 오늘 경기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려요. 상대방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라테의 정신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서연 선수는 어떠신가요? 마이크가 서연에게 향했을 때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서연은 끝까지 말을 마쳤어요. 첫 국제 대회인데 긴장되시죠? 네, 하지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태권도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살짝 달라졌어요. 할머니를 떠올리자 마음 한편에 따뜻함이 퍼져나왔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시작. 호각 소리와 함께 두 선수가 마주섰어요. 유키는 완벽한 가라테 자세를 취했고 서연은 전통 태권도 자세로 응답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지만 서연의 귀에는 할머니의 목소리만 들려왔어요. 서연아, 태권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내 마음이 흔들리면 기술도 흔들린단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편견을 뒤집을 시간이 왔어요. 할머니, 보고 계시죠? 작게 중얼거린 서연의 눈빛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유키가 공격에 나섰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스트레이트 펀치가 서연을 향해 날아왔어요. 서연은 간신히 고개를 돌려 피했지만 균형을 잃고 뒤로 밀려났습니다. 유키 선수의 완벽한 첫 공격이네요. 서연 선수가 수세에 몰렸습니다. 예상대로 실력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요. 관중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왔어요. 유키는 연속으로 콤비네이션을 시전했습니다. 왼손 잽, 오른손 스트레이트, 그리고 로우킥까지. 서연은 필사적으로 피하려 했지만 경험 부족이 드러났어요. 몇 번의 공격이 몸에 스쳤고 서연은 링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아, 저러다가 다치는 거 아니야?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게 낫겠어.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태권도는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의 자신은 그냥 얻어맞기만 하는 초보자 같았습니다. 1라운드 중반, 서연은 링 로프에 등을 대고 있었습니다. 유키의 미드킥이 옆구리를 가격했고 서연은 무릎을 꿇었어요. 카운트 하나, 둘, 셋. 관중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지만 서연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이게 끝인가? 그때 할머니와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8살 때 할머니가 처음 태권도를 가르쳐 주시던 날. 서연아, 태권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정신이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 힘이란다. 할머니!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관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 벌떡 일어서는 모습이 의외였거든요.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유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의 떨림은 사라지고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힘이 느껴졌어요. 1라운드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타나 감독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예상대로구나. 한국 태권도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일본팀 코치들도 동조했습니다. 2라운드면 끝날 것 같네요. 하지만 서연은 코너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차례대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품새의 의미, 발차기의 원리, 그리고 무엇보다 태권도 정신. 서연아, 진짜 태권도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게 아니야. 자신을 이기기 위한 거란다. 서연의 눈이 번뜩 떠졌어요.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유키가 다시 공격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서연이 유키의 공격을 아주 자연스럽게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연 선수의 움직임이 달라졌는데요? 서연의 발놀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어색한 움직임 대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스텝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유키의 스트레이트 펀치를 살짝 몸을 틀어 피하더니 즉시 카운터 공격을 날렸습니다. 완벽한 앞차기가 유키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유키가 뒤로 밀려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까와 완전히 다른데.
관중석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방금 뭔 일이야? 한국 선수가 제대로 된 공격을 했네. 서연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연이 먼저 공격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연속 발차기가 유키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앞차기, 옆차기, 그리고 돌려차기까지. 모든 기술이 정확하고 아름다웠어요. 이게 정말 같은 선수인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유키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1라운드에서는 초보자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전문가급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서연의 돌려차기가 유키의 어깨를 스쳤고 유키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도대체 뭐가 일어나는 거야? 관중석 한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저 선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관중은 스마트폰을 꺼내 열심히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김서연. 검색 결과가 나타나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거 봐. 저 선수야.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에는 서연이 작년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뭐라고? 금메달리스트? 세계 랭킹 5위라고 써있네. 소문이 관중석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저 선수가 진짜 유명한 선수래. 세계 챔피언이었다고. 어떻게 우리가 몰랐지? 경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자신만의 리듬으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전통 태권도 기술들이 하나씩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연속 발차기로 유키를 몰아붙이더니 마지막에 완벽한 뒤차기를 날렸어요. 유키는 그 공격을 막지 못하고 링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다운. 유키 선수 다운. 경기장이 순간 고요해졌다가 곧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오, 대박. 완전 반전이네. 타나 감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유키가 일어서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한 선수네요. 처음부터 실력을 숨기고 계셨군요.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짜 모습이라니.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진정한 태권도의 모습을요. 서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과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경기가 재개되자 서연은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특히 공중에서 연속으로 차는 기술은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태권도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태권도는 처음 봐요. 한국 전통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유키는 서연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점점 밀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가라테 기술을 써봐도 서연의 완벽한 거리 조절과 타이밍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서연의 마지막 공격이 성공했어요. 완벽한 회전 뒤차기가 유키의 등을 가격했고 유키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승부 끝. 승자 김서연.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서연.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서연은 링 중앙에 서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그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정한 태권도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경기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언론진들이 앞다투어 서연에게 달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들이 서연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서연 선수, 정말 세계 랭킹 5위 선수가 맞나요? 왜 처음에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서연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태권도 수련자로 참가하고 싶었어요. 평범한 수련자라뇨?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전통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타나 감독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태권도에 완전히 압도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주변 기자들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타나 감독님, 경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권도가 실전성이 떨어진다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타나 감독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유키의 반응이었어요. 감독님,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뭐라고?
서연 선수에게서 진정한 무도 정신을 봤어요.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키는 서연에게 다가가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무술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선수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경기 전까지 서연을 무시했던 아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거든요. 서연, 정말 미안해. 서연은 아야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너무 오만했어. 네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괜찮아. 나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설령 네가 유명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한 행동은 잘못된 거였어. 아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나도 그러고 싶어. 대회 마지막 날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결승에서도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며 우승을 차지했어요. 시상식에서 서연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관중들의 박수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서연 선수. 전통 태권도의 아름다움으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서연은 시상대에 올라서며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보내준 한복을 입고 전통 품새를 시연한 거예요.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동작들이 이어지자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저게 진짜 태권도구나. 품새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타나 감독이 서연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만함 대신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서연 선수. 네, 감독님. 제가 한국 태권도를 과소평가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는 서연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이 보여준 태권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서연은 감동받았어요. 감독님, 고개를 드세요. 서로 다른 무술을 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수련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의 마음가짐에서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감동받았어요. 진정한 무도인의 모습을 본 것 같았거든요. 대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서연은 부산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우리 서연이가 할머니도 뉴스로 다 봤단다.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태권도 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바로 진정한 태권도의 힘이야.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거란다.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라. 할머니의 태권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구나. 그로부터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각국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일본에서는 유키가 직접 한국에 와서 서연에게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했어요. 서연, 나도 너처럼 진정한 무도 정신을 배우고 싶어. 물론이야. 함께 수련하자. 아야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도 서연을 찾아왔어요. 서울에 작은 도장을 차린 서연은 이제 여러 나라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는 싸우는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정신이죠. 그래서 더 어렵고 더 아름다운 거구나. 나도 이제 알겠어. 진정한 강함이 뭔지. 1년 후 서연은 국제태권도연맹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태권도 정신 전파상이라는 새로운 상이었어요. 시상식에서 서연은 다시 한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술이지만 이제는 전 세계인의 정신적 자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무술이 존중받는 세상. 그것이 제 꿈이에요.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연은 무대에서 내려와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와 계셨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 많이 컸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태권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할머니와 손을 잡고 서 있는 서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2년 후 서연의 도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제자들이 함께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자, 오늘은 품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배워봅시다.
네, 선생님. 서연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할머니가 꿈꾸던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해내고 있어요. 작게 중얼거린 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도장 안으로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어요.